네, 이정영님 어서 오시고 제 목소리 들리시죠? 목소리 안 들리시나 혹시 또? 목소리 안 들리시면 또 제가 껐다 켜야 되니까. 아, 네,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자리를 조금 바꿔 앉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글쎄 뭐 특별히 뭐 연예인의 뭐 재산 증식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일반 우리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출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만 좀 대출 규제가 집중이 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뭐 별 의미가 없고, 연예인들이 뭐 아파트값 올랐다고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오르나 안 오르나 어차피 내가 살 집은 뭐 충분히 다 있기 때문에 아파트값 오른다고 해서 아파트에 절대로 투자를 안 하죠, 그들은. 예. 그리고 아파트에 괜히 투자했다가 구설세 오르기 때문에 절대 아파트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빌딩, 뭐 빌딩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호화 빌딩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곳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오늘 조금 살짝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손이 조금 터가지고. 예. 오늘 고사성어는요, 갈부름 도천수. 갈부름 도천수. 네, 이게 이제 목마를 깔에 안일 불자, 마실 음자에 도둑도자에 삼천자 물수자 해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적놈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가는 길에 조금 잘못된 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합법적으로다가 뭐 우회전할 때 우회전해서 바로 걸리는 신호등 파란불은 보행자가 없을 때는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내 정면 앞에 보이는 신호대기에서 걸린 신호등은 그건 무조건 서야죠. 그걸 위반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가버리면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위반들을 하죠. 교통 위반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보행자가 됐을 때 우리도 횡단보도 빨간 불일 때 건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큰 피해는 주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사고가 안 난다면. 그래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고사성어는 갈부름 도천수라고 해갖고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적놈이 주는 물은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도를 가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치동, 네, 제 얼굴 살짝 나오죠? 예. 손예진이 강남 신사동 건물을 160억에 매수를 아마 한 달 전에 했던 것 같아. 해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뭐 여러분들 네이버라든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손예진 빌딩 하면은 손예진의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벌었는지 과정이 아니라 이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팔아서 그 과정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기사거리를 좀 보다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대출하고는 전혀 남의 나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주제로 잡아서 오늘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뒤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유, 손예진이가 83년생인가? 막 그래갖고 올해 이제 38살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 신사동 건물을 이제 160억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 건물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그 건물이 저는 언뜻 보기에 이게 그 건물이거든요. 언뜻 보기에 이게 3층 한 4층짜리인가 봤더니 이게 이제 옆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6층짜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꺾여가지고 아마 일조권 때문에 그 건물을 반듯하게 못 올리고 이렇게 그 계단 형식으로 깎아서 올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조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선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160억에 매수를 했답니다. 이 건물이 위치하는 곳이, 압구정역 4번 출구에서 여기 제가 알아요. 여기 성형외과 굉장히 많은 그 골목이거든요. 그 압구정역 4번 출구에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좀 종전걸음을 빨리 걸으면 한 3분이면 가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4번 출구에서 그냥 바로 직진해가지고 오다가 무슨 음식점인가 어디 가서 꺾어지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치는 뭐 그야말로 강남 한복판이죠. 압구정동 딱 한복판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지가 130평에 이제 지하 2층이고요. 지상 6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160억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요게 이제 정면에서 이제 로드뷰로 제가 이제 찍은 거, 스킨소울 뷰티라고 해서 아마 이게 그 뷰티 관련된 무슨 회사 같기도 하고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회사는 그래도 나름 큰 회사더라고요. 요 회사가 1층을 쓰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1층에서 뭐 2층까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 회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사진 두 개가 이제 하나는 끝쪽에서 본 거고 하나는 이제 서로 간의 반대쪽에서 찍은 건데 제가 로드뷰로 사진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사선으로 계단을 꺾여가지고 쭉 따라 올라가면 이게 6층입니다. 여기 이게 6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사진만 보면은 뭐 그냥 어디 뭐 지방이라고 해도 뭐 모르죠. 이게 압구정동이라고 하니까 압구정동이구나라고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 사진만 갖고 보면은 강남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죠. 네, 어서 오시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대출을 116억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60억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최소한 대출이 70%는 나온 거예요. 70%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내가 집이 하나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서울에 있다고 할 때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 또다시 경매로 낙찰을 받거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당연히 대출은 안 나오죠. 대출 빵원입니다. 한 푼도 안 내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손예진이가 본인 아파트가 없을까요? 전 아파트가 본인 이름으로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이 있으나 없으나 건물에 대한 대출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는 또 프리미엄을 받았겠죠. 대중에게 알려진 또 인기 스타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보대출 가액만으로는 뭐 116억이 안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신용대출까지 끼워 얹어갖고 저는 충분히 116억 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아파트는 9억 이상을 낙찰을 받으면 9억 이상 낙찰을 받으면 대출은 빵원이죠. 대출은 안 나옵니다. 대출은 안 나오고요. 이거는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9억 이상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면 뭐 50%는 택도 없고요. 제가 볼 때 40%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9억이 넘어가면은 일단. 그래서 그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서류 요구하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9억에 몇 배입니까? 160억이면은 거의 뭐 몇 배야? 이게 18배? 18배 이상 되는 건물에는 70%, 100억이 넘는 돈이 턱턱 대출이 나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근데 손예진의 종잣돈이 이제 물론 뭐 돈이 이것보다도 현금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손예진의 어떤 재정 상태를 알지는 못하지만 손예진이가 빌딩을 처음 매입한 게 아마 2015년도에 그 합정역 바로 앞에 있는 그 빌딩을 매입을 했답니다. 이게 마포만두 2층짜리 건물인데 요거 건물하고 뒤에까지 해갖고 요것도 대지가 한 150평 되는데 이게 마포만두 본점이랍니다. 이게 본점이라고 하는 본점인지 어쨌든 뭐 합정점이라고 하는데 뭐 얘기는 이게 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마포만두 B 요 건물을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따져볼 때 뭐 처음에 살 때는 뭐 비싸게 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치를 보면은 지금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네모 박스 빨간색. 그 빨간색 보이는 표시. 안 보이나? 지도 나오죠. 네네. 그래서 요 빨간색 마포만두 여기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출구냐면 2번 출구에서 뭐 불과 1분도 안 걸려요.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제 그 2층짜리 건물을 마포만두하고 옆에 돼지갈비집하고 같이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마포만두, 왼쪽은 돼지갈비 해가지고 요거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건데 요거를 2015년 아마 봄쯤인가에 손예진이가 알게 모르게 매입을 했죠. 얼마에 매입을 했느냐?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2층짜리 보면 완전 허접하죠. 야 이게 뭐 이거는 그냥 뚝딱 지어도 뭐 한 달도 안 지게 질 것 같아요. 뭐 옆에 마포만두는 2층짜리 허름한 거고 오른쪽은 뭐 단층짜리 같기도 하고 이거를 2015년 3월 달에 93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답니다. 이야 굉장하죠. 이게 93억 거의 땅값만 주고 땅값을 거의 평균 한 7천? 한 7천 정도 준 것 같아요. 7, 8천 정도? 뭐 건물 가격은 뭐 거의 치지도 않는 거고 땅값만 주고 요때도 이제 93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면서 대출을 65억을 받았습니다. 대출 65억이니까 어마어마하죠. 65억 대출이면은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은 지금 현재 손예진이 116억 대출 받았으니까 100억에 3%면은 1년에 이자가 3억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에 이자가 3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3천씩 이자를 내면서 근데 뭐 월세 들어오는 걸로 따져볼 때 제가 볼 땐 충분히 앞선 압구정동 빌딩도 월세가 한 4천 이상 들어온다고 하니까 월세 받아갖고 충분히 이자가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빌딩을 사가지고 빌딩 속에서 들어오는 월세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 빌딩의 시간이 가면 가격대가 오르기 때문에 자꾸 사가지고 되파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증식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93억에 대출 60억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3년 가지고 있다가 2018년 재작년 2월 달에 135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그냥 단순하게 액면가, 뭐 세금이나 이런 건 제가 생각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그냥 산 금액과 판 금액을 그냥 차감해 볼 때 순수 차익이 42억이 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서 3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매로다가 빌라를 낙찰 받아서 뭐 1억 2천에 받아가지고 그게 올라서 예를 들어서 135억이니까 뭐 93억에 96억에 샀나? 가만 있어봐, 제가. 93억에 샀으니까 우리가 그냥 9,300에 샀다고 가정을 해요, 빌라를. 그 빌라가 정확하게 이제 3년 있다가 우리가 1억 3,500에 팔았다고 할 때 단순하게 4,20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년 동안에 9천만 원, 1억 이하 빌라를 사면 3년 동안에 오른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4천만 원을 손에 쥐는 건데 이게 100억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남는 차액이 40억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건물을 합정동을 팔아가지고 요게 이제 2018년 팔자마자 이거를 산 사람이 사자마자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마포만두 지금 맞은편으로 옮겨가 있고요. 이걸 부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빌딩을 올렸죠. 네, 이래서 땅값이 비싼 겁니다. 여전히 뭐 3층, 4층밖에 질 수 없는 용적률을 건폐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비싸지 않겠지만 여기는 아마 상업지구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층 이상짜리 건물이 올라갔죠. 이게 아마 주상복합 밑에는 상가 1, 2, 3층은 상가고요. 위에는 아마 오피스텔 같은데 요게 이제 분양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을 손예진의 그 건물을 산 사람은 합정동 건물을 산 사람은 때려 부시고 새로 이렇게 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큰 뭐 땅값을 135억을 주고 사더라도 이걸 지어 올려가지고 버는 수익에 비하면 땅값 135억이 절대로 싼 게 아니죠. 아니 절대 비싼 게 아니죠. 괜찮은 겁니다. 예. 거기다가 합정역 바로 앞에 위치가 너무 좋죠. 예, 여기는 지하철 내리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우산도 필요 없고요. 바로 집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이 빌딩을 오피스텔을 져갖고 분양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뭐 분양이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 돈을 버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잣돈이 많을수록 그 종잣돈의 많은 범위가 새끼를 치면 큰 돈이 되는 거고 돈의 범위가 적으면은 역시 적게 버는 그건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지르면 많이 투자를 하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게 많은 거고 적게 투자하면 적은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뭐 돈을 버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손예진, 네. 뭐 손예진의 그 빌딩을 산 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서 그 손예진의 빌딩을 산 걸 갖고서 우리가 부럽다, 부럽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저는 핵심적인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쪽 손에 100원을 쥐고 있고 1000원을 쥐고 있으면 당연히 100원 투자해서 2배가 돼도 200원인데 1000원 투자해서 1.5배가 돼도 1,500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0원 갖고 열심히 해서 2배 가까이 만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수익률 100%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도 100원밖에 못 얻었지만 1000원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덜 해서 수익률이 이 사람의 오른쪽 100원 진 사람의 절반밖에 50%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종잣돈이 1000원이기 때문에 100원의 5배는 500원을 남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액수에 따라서 버는 게 달라지는 게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실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예진의 그 빌딩을 좀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잣돈의 규모가 결국에는 수익을 좌우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팟캐스트 팟빵을 2017년 정확하게 아마 3월인가 4월부터 제가 첫 방송을 이제 음원 방송을 하면서 팟빵 방송이 이제 400개를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이제 거의 매일 하면서 내용이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팟빵에 제가 그때 아장내기, 홍티경매 아장내기로 해서 방송한 내용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월세 50, 60 받는 거를 여러분들 만들어 봐라 이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50, 60만 원 받을 수 있는 소액 경매 투자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능해도 이게 2개가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소액 들여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건 그 소액이라는 전제를 달 때는 대출이라는 게 따라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 경매할 수 있다. 또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받으면 당연히 내가 들어간 거는 무피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선전을 한 거고, 그렇게 이제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도 이렇게 5,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받는 경매의 물건을 10개를 만들어서 10개가 되면 10개에서 이자 제하고 내 손에 300만 원만 쥐어진다면 정말 앞으로 노후 생활 걱정 없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그런 인천에 또는 특별히 다른 경기도 지역의 정말 적은 1억 미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소개했는데 지금은 그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채, 무주택자가 한 채를 받을 때는 대출이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익 조정 지역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두 개 넘어가면서부터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오늘 타이틀로 단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월세 5, 60만 원 받을 수 있는 소액 경매 투자가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뭐 무피 투자 가능하다. 저는 이거는 말장난인 거고요.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거고 한 채를 받으려면 가능해요. 그런데 50만 원짜리 월세 받는 거 하나 받아갖고 여러분들 부자 되겠어요?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내일은 라이브를 쉬고요. 이제 목요일 날 얘기 드릴 거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대출 규제는 지속될 겁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뭐 대출 규제가 완화될 날이 오겠다. 완화가 되겠습니까? 완화되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아파트는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고 대출은 계속 옥죄일 거기 때문에 대출이 뭐 예전처럼 무조건 하고 낙찰가의 80%? 이제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두 개째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할 때 대출은 계속 앞으로도 저는 규제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기사도 났지만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했잖아요. 이제 임대사업자를 이제 정부에서 장려했는데 과감하게 그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 축소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는 원리잖아요. 예,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무조건 하고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자라고 투기꾼 같은 이제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서울에 아파트를 두 개 갖고 있으면은 마치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라는 게 뭐예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사업자를 주고 너 그 집을 임대하는 걸 신고해. 그럼 세금 감면 등등 혜택을 줄게. 근데 그 혜택을 축소하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 그 갖고 있는 대로 아마 보유세 폭탄이 날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다주택자는 아마 내년부터 해갖고 서서히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아니 집 팔래 장관 유지할래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을 판 사람은 청와대에 남아있고 안 팔고 버틸 사람은 결국 그만두고 나가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것도 서울에 있으면은 죄인 같은 이런 느낌 속에서 앞으로 이런 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자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똘똘한 한 채가 내가 집이 없는 무주택이라면 가능한데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왜? 똘똘한 한 채를 내 돈 주고 사면 괜찮은데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종잣돈이 없고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집이 하나가 있어 두 개를 늘려갈 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정말 똘똘한 한 채를 구한다는 게 어렵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똘똘한 한 채가 뭐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똘똘한 거의 기준이 뭐 애매모호하겠지만요. 어쨌든 똘똘한 한 채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제3의 지역에 가서 똘똘한 한 채를 내가 구하려고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다 팔기 전에는 새로운 똘똘한 한 채를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요. 똘똘한 한 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개. 그러니까 이게 뭐 집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그냥 똘똘한 거 한 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똘똘한 한 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똘똘한 한 개는 저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똘똘한 한 개를 1 플러스 1, 그러니까 한 개에서 한 개, 그리고 한 개에서 한 개 돼갖고 큰 거 한 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큰 거 한 개하고 또 한 개를 더하면은 더 큰 한 개가 나오겠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눈치 빠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감을 잡으시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면은 제 계획은 이런 겁니다. 작은 거 하나하고 작은 거 하나하고 작은 거 하나하고 세 개가 모여서 큰 거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큰 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너도 나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홍티경매에 모여서 저희가 홍티경매가 그런 모임의 장을 제가 주도해서 여러분들의 종잣돈이 늘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일단 개념은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한 개를 만들어서 그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내 손에 종잣돈의 규모를 키우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들자면 저는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게 꼭 기준은 아니지만 5천만 원 종잣돈으로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제 저는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5천만 원 가지고 5억을 만들어 보자. 10배가 되는 건데 5억을 만들면 여러분들 1억짜리 5장 갖고 있으면요. 5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아파트에서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파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 대출도 안 나오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리고 서울이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뜨는 지역이 아니고 지방이라든가 뭐 이런 경기도 지역에는 언제 다시 아파트 값이 무너질 수 있는 불안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위험한 투자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5억을 갖고 있으면은 저는 지금 손예진만한 빌딩은 아니라도 손예진의 빌딩의 반의 반은 가능하지 않겠냐. 20억짜리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한 4분의 1? 뭐 더 나가서 5분의 1짜리 가능한 거죠. 20억짜리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빌딩은 대출이 주택처럼 우리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다. 규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건물에서 충분히 월세나 어느 정도가 그 이자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월세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대출 70% 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20억, 30억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5억을 만들어야죠. 5천만 원 가지고는 2, 30억이 안 되니까 도모할 수 없으니까 5억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10억 근저당 채권 5억에 매수했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5억을 매수하려면 10억짜리 5억에 매수하는 좋은 조건이 있어도 5억이 없으면 못 만들죠. 5억이 있어야 손에 5억을 쥐고 있어야죠. 5억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싸게 판다고 하는데 아니 저한테 누가 와서 여기 지금 저쪽에 지금 보이는 저기 삼성생명 빌딩인가 있는데 저 빌딩이 아마 몇천억 하겠죠. 그럼 몇천억짜리 빌딩을 야 내가 너한테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이재용 부회장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야 이 삼성생명 빌딩을 이제 너한테 팔게 뭐 5천억인데 내가 그냥 큰맘 먹고 10% 할인해줄게 500억 깎아줄 테니까 450억만 줘. 아니 4,500억이면 저게 뭐 싸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제가 제 손에 4,500억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더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일단 중요한 건 뭐 자격 조건을 떠나서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억짜리 근저당 채권이 5억에 누가 판다고 하더라도 5억이 없으면 못 사니까 뭐 결국에는 저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5천만 원 10명이 모여서 그 5억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5번만 되풀이되면 5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중심에 되는 중심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 또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야지 가능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사기당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기당하는 것이 이 사람을 믿고 무르르 몰렸는데 먹고서 날라버리니까 먹튀해버리니까 결국 이 사람을 바라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허탈해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공동투자가 있겠지만 저희가 주가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종잣돈을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보안장치는 만들 게 많이 있으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를 누가 5억에 판다고 하면은 그 5억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5억을 모으기 위해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보안장치는 충분히 있어요. 예. 질권이라는 설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어떤 사람 개인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먹튀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김 변호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김 변호사가 법률적인 검토와 보장을 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 모인 분들의 모든 걸 따져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60억, 93억에 사가지고 뭐 120, 130억에 팔아서 140억에 팔아서 앉은 자리에서 40억을 챙길 수 있는 그 연예인을 우리가 뭐 부럽죠. 야, 연예인이니까 돈이 많구나라고 부러울 수 있는데 저는 단지 그 사람을 부러워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나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뭐 이미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연예인들 뭐 수억 뭐 CF판에 몇 억씩 벌고 하는 연예인하고 저희 같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라고 하면 월급 400, 500, 300 또는 뭐 200 뭐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하고는 뭐 일단 출발점부터 해갖고 일단 뭐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뭐 이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100억을 바라보고 목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는 단순하잖아요. 안정된 노후 생활. 그리고 노후에 뭐 그렇다고 뭐 사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해외여행을 매일 다니면 뭐 매년 다니고 펑펑 돈을 쓰는 뭐 명포를 휘감고 그런 게 아니라 노후에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아팠을 때 뭐 병원 갈 때 또는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후 준비라는 거는 저는 30억? 한 20억, 30억짜리 작은 빌딩 하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억, 30억짜리 작은 빌딩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지금 종잣돈이 3천만 원이 있든 5천만 원이 있든 그것을 갖다가 계속 불려나가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근저당 이제 어저께도 저희 홍태겸의 제자분이 전화를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지금 개인 근저당과 회사 갖고 있는 거를 모았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개인 근저당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NPL 숫자가 한 1,500개가 된답니다. 1,500개요. 예. 그분이 그걸 추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기간이 지나서 낙찰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아니, 1,500개 가까이 갖고 있는, 생각해보세요. 1,500개의 물건 중에 여러분들이 도모할 게 한 개가 없을까요? 두 개가 없을까요? 세 개가 없을까요? 그리고 그 물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늘어남과 동시에 또 시간이 지나면 빠지기 때문에 지금 요 아까운 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거 끝나면은 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생성된다 이거죠. 새록새록 새싹처럼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기한다면 충분히 저는 5천만 원 가지고 5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5천만 원짜리도 있겠죠. 5천만 원 이하도 있겠죠. 그런데 5천만 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근저당을 취득을 해서 거기서 2천만 원 한 예를 들어서 40% 50% 남았다고 하면 다음엔 7천만 원이 돼서 7천만 원 가지고 또 똑같이 40%면은 이제 1억이 되는 거고요. 1억을 가지고서 이번에도 한 30%면은 예를 들어서 1억 3천이 되는 거고. 물론 저는 이제 최고의 수익률이 많이 남는 거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물론 좀 적게 남는 것도 있고 좀 많이 남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5천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경매하는 거 물론 경매가 아니라고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매로 어떻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종잣돈이 규모가 적은 소액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경매에 투자해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되파는 것이 안 되면 지금 또 매도 시기가 아니고요. 또 빌라 같은 싸게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NPL을 권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NPL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스터디에 오셔라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우리 다른 회원들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연락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많이 문의도 오시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기존에 뭐 다른 NPL 학원들 가보셔도 NPL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NPL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종잣돈의 규모가 적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 개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향을 많이 제시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공동으로 도모하는 것들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함께 공동으로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공동으로 도모하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종잣돈의 규모가 적으면 적은 대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찾고요.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짝을 지어서 둘이 할 수 있게 둘이 서로 모른다고 하더라도 홍티경매에서 제가 보증을 선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 되니까 그분의 서로 간의 보완책은 제가 질권으로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고 아니면 세 분, 네 분, 다섯 분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으면 힘이 커지잖아요. 하나의 그 회초리는
쉽게 꺾이지만 회초리가 한 묶음이 돼버리면 안 꺾어져요. 그럼 발로 밟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단단한 거기 때문에 저는 회초리가 여러 개 모여서 단단한 거는 종잣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버는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처음에 애초에 내가 혼자 시작할 때하고 비교하면은 저는 정말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뭐 MPL 전도사라고 제가 혼자 이제 지칭을 해봤는데요. 이 물건을 어저께도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근저당이 다양해요. 근저당 물건이 5천짜리도 있고 3천도 있고 1억도 있고 2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거죠. 오히려 경매 물건을 지금 내가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대출 나오는 물건 그렇게 골라서 검색하는 것보다 MPL 물건을 찾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시간적인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MPL 물건 찾는 거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시간 걸리죠. 경매 물건 찾는 것보다 더 걸리죠. 왜냐하면 경매 물건은 어떤 지역에만 클릭하면 지역에 나와 있는 빌라 아파트는 바로바로 검색이 되지만 MPL 물건은 그 물건을 클릭을 해서 또 그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등기부 사항을 보고 또 그거에 맞춰서 밑에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은 하나하나 클릭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죠. 어려움이 있고 힘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런 것들 과정을 넘어가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할 만한 물건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하고 조금 뭐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갈보름 도천수라고 해서 저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적놈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적놈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이 고사성어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하루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뭘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저께 골랐는데요. 이거하고 오늘 얘기하고 접목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널리고 널렸잖아요. 주변에 뭐 돈 벌 수 있다. 저도 하루에 문자가 제가 평균 스팸 전화 문자가 몇 개씩은 와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거는 뭐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10배가 된다느니 5배가 된다느니 그게 무슨 게임 안내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쉽게 대박이 날 거리라고 하는 그런 전화 문자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대박 날 수 있다고 하는 유튜브 영상 대박이라고 꼭 표현은 안 하더라도 돈 벌 수 있다. 부자 되려면 일로 오세요. 부자 되려고 일로 오세요. 영상 부자가 됩니까? 부자 안 되죠. 부자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부자 얘기를 갖고 우리가 부자의 마인드 이렇구나라고 그냥 공감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간다고 해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사람이 부자가 됐던 시기하고 지금 살고 있는 2020년 이 가을 10월 11월을 앞두고 있는 시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70년대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돈 벌 수 있겠죠. 저도 불과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저는 부자가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있는데 문제는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지금은 2020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자 되는 길을 얘기하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도 있지만은 또는 성공하는 지름길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나오지만 저는 단지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이런 습관을 가지면 좋구나라는 거에 그치는 거지 그걸 따라한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알파가 없으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이제 그 영상이나 다른 기타 등등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이나 기타 찾아보니까 지금도 많아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 벌었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볼 때 따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할 수 있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라 보는 거기 때문에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을 아무리 제시한들 따라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걸 그냥 막연하게 쳐다만 보는 거지. 내가 따라갈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고 모방할 수 있어야지. 모방이 불가능하고 따라할 수 없다면은 그리고 실체가 없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살아가는 길에 이제 이거 앞선 그 고사정어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최소한 그 근처라도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허황된 거, 아닌 거에서는 손을 대지 마시고요. 합당한 거를 바라보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꼭 도정놈의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게 나쁜 거를 선택하지 말라는 뜻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요 고사성어에서 제가 이제 얼굴을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허황된 거. 허황된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죠. 허황된 상.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따라가서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서 그대로 따라해서 근처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아니 실체가 없는 거에 그냥 보고서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바라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리만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없는 영상이라면 따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저는 그것은 백해무익이죠. 아니 따라할 수 없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제가 설파하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 잘난 듯이 제가 혼자 떠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할 수 없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고 또 따라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손에 수익이 들어와야죠. 돈이 쥐어져야죠. 손에 돈이 쥐어지지 않고 따라할 수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뭐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마찬가지. 뭐 속된 말로 본전치기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1,000원 투자해서 1,000원 번다면 의미가 없죠. 1,000원 투자해서 2,000원을 벌어야지 1,000원 투자해서 1,000원도 못 벌고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그거는 뭐 따라해서 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고사하고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도적놈의 무리라는 게 단지 도적놈이 아니라 따라갈 수 없는 거, 허황된 것을 얘기해서 그것들을 갖고 끌고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과정, 홍티 경매에서 이제 앞으로 그 전에부터 뭐 소액 경매를 말씀드리면서 가능한 것도 실제로 그것을 이룬 우리 제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 인증을 한 거고요. 앞으로 제가 MPL도 시도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도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나올 거예요. 나와 있으면 물론 그 중에는 또 실패한 경우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계속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괜히 샀다가 배당이 안 돼갖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체가 있는 거 합당한 거를 보시고 따라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지 홍티 경매 영상을 보고서 그냥 그런 거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면서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그냥 바라만 보고서 그렇구나, 뭐 너 잘났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은 뭐 굳이 제가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런 거 널려 있으니까.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충분히 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충분히 하고 본인 잘났다고 얘기하는 영상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고 대리만족, 동기부여 받는 거는 뭐 제가 아니라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홍티 경매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김 변호사하고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라이브를 하고서 얘기했어요. 김 변호사하고 저하고 너무나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정말 재밌는 케미가 잘 맞아갖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기만 해도 야 재밌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꼭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말을 잘 못하고 뭐 약간 버벅거리고 설사 뭐 흘러가는 게 좀 따분하고 지루할진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하나씩 김 변호사가 줄 수 있는 어떤 도움, 핵심적인 것들을 한 번에 하나씩만 줘서 이분들이 그거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그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그 것에 대해서 실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 변호사가 라이브에서도 뭐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홍티 경매에서 저도요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거 따라해서 홍티 말처럼 들으니까 돈을 벌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출 수 있게 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저게 가능해? 저 사람은 저거 했나 보네.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치부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홍티 경매를 따라오면 함께 가면 여러분들 손에 진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계속 그런 쪽으로 제가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갈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애초부터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어떤 거든지 뭐든지 시작할 때 항상 꼴찌였어요. 항상 꼴찌였고 항상 뭐 주목받을 만한 뭐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이어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고요. 뭐 제가 엄청나게 잘 살아왔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를 보면서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벼락부자가 됐거나 제가 금수저거나 집에 부모님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그 물려받은 돈으로 뭔가 만들었다면은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 그대로 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그래도 제 스스로 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비춰볼 때는 야 너는 그 정도면은 너 굉장하다라고 저 스스로 자부심을 갖거든요. 왜? 일어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뭐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리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한 영광이고요. 이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뭐라 그럴까 인생의 정말 또 다른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동일한 입장, 동등한 선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것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들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제가 꼭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또 인증하고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저희를 믿고 홍티경매를 믿고 따라할 수 있는 경매, 모방할 수 있는 경매, 충분히 나도 가능한 거, 네가 하니까 나도 가능해 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잘 따라와 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네, 홍티경매를 주축이라는 것보다는요, 그냥 저희가 어떤 그 장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뜻이겠죠. 특별하게, 거창하게, 이렇게 모임, 이런 것보다는요, 홍티경매가 주도해서 또 저희가 그런, 혼자 있으면은 잘 못하니까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중간에 누가 사회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사회를 보면서 누구를 또 얘기해 줘야 되니까 전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의 고사성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갈부름 도천수, 목마를 깔 안일풀, 마시름 도둑도 샘천의 물수자 해가지고요. 목이 말라도 도적놈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 네, 목이 말라도 도적놈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 요거 고사성어, 오늘의 고사성어. 네. 명심하시고요. 네, 명심보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네. 아니요, 홍티경매 평생회원이 되는 거는요, 홍티경매 평생회원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홍티경매 평생회원 맨투맨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1대1로다가 제가 이제 말 그대로 개인적인 과외, 지도를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좀 혜택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동 투자 같은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격을 모두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만들어 왔으면 그 만들어가는 것에 혜택을 받으시려면은 이제 그리고 또 그게 수천 명이 몰려온다고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맨투맨 회원이라는 것들 평생회원의 그런 제가 개념을 또 자격을 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곧 이제 카페에다가 제가 게시판 이제 곧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기 때문에 꼭 회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원이라는 게 돼야지만 돼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죠. 그게 정당한 거죠. 꼭 이것이만 돼야지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회원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은 회원이 아닌 사람이 90%가 넘을 텐데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고 회원 10%만 혜택을 준다면은 그것 또한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 90%도 가능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네. 목요일날 라이브, 이거 중요한 건데, 예, 목요일날은 뭐냐면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되지 않을까. 과연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물론 똥값이라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아마 지각 변동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기본, 요즘 뭐 언론 인터뷰하는 얘기를 제가 간간히 캡처해서 보면은 이분의 어떤 사고적인 마인드라는 걸 제가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있어서, 물론 뭐 이분이 대통령이 안 되면은 뭐 제가 얘기한 게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뭐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제 아침 8시 합니다. 네. 제가 화수목 아침 8시인데 내일은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쉬고요. 이번 주는 화목 오전 8시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따로 만든 영상은 이제 시시때 올라올 거고요. 하이라이트 영상도 포함해서. 그리고 김 변호사하고 그것도 제가 정해진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뭐 그것도 불특정, 그것도 이제 특정하지 않고 불시에 이제 미리 예고는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재명 지사 대통령 되면은 아파트 값이 똥값 된다는 얘기도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이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또 귀동량을 들은 얘기, 기타 등등 또 언론에 나온 얘기들 종합해가지고 목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요즘 뭐 코로나가 뭐 2자릿수였다가 또 3자릿수였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손 소독제 꼭 바르시고요.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 뭐 소독제 조그만 젤 같은 건 뭐 구하기도 쉬우니까 놓고 다니면서 음식점 가서 다른 사람이 만진 거 누르면서 내 손에 그거 묻히고 소독하지 마시고, 그냥 내 거 내가 갖고 다니면서 내가 따로 발라서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뭐 하시면은, 바르시면은 좀 더 청결함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모레 대통령 되면은 과연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제 의견, 여러분들 의견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그리고 건강하시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안녕!